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식입니다. 4월 2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현재는 오후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제가 오전 8시부터 혹은 장 마감 후에 이제 거래량을 보니까 그렇게 거래량이 이제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YG 플러스는 이제 112만 주 거래 속에 마이너스 1.39% 70원 내린 4,960원 정도를 지나고 있어요. 5,000원 선을 이제 다시 이탈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공매도 물량이 이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공매도 극복하는 것은 실적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올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가 불가능해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우상향해서 올라가는데 공매도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수급이 없을 때 이제 이럴 때 공매도들이 좀 활개치면서 약간 주가를 이제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뭐 크게 반등다운 반등을 주진 않았습니다. 약간 5,1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주긴 했었는데 뭐 그대로 그냥 하락을 해서 현재는 그동안 좀 강하게 지지를 해줬던 5,000원 선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좀 이탈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수급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편은 아니죠. 한 100만 주 거래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뭐 특별한 소식도 이제 전해지는 것이 없죠. 이미 이제 4월달이 시작이 돼서 오늘도 4월 2일 이틀째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블랙핑크 컴백이 하루하루 당겨지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도 이제 무한정 공매도에 나설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YG 플러스 주가를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블랙핑크가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의 요인이에요. 이러한 시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뭐 최소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는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에 대해서 공시가 뜨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괴물신인 베이비 몬스터는 최근에 이제 데뷔 1주년 기념을 맞았죠. 아디다스와 두산 베어스의 원팀데이 잠실 구장도 방문해서 이제 흥겹게 즐기기도 했고, 그날 또 오후에 이제 지 드래곤의 유보맨 씨 콘서트가 있었죠. 8년 만에 이어지는 콘서트에 또 참여를 해서 흥겹게 이제 즐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가서 돈 또 벌어야죠. 네, 이번 주말에 이제 공연을 앞두고 오늘 출국을 해서 뭐 리허설 포함해서 이렇게 일본 공연은 뭐 그렇게 큰 문제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루카와 아사라는 일본인 멤버들이 있고 또 K-팝이 이제 성장하는데 일본 시장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 중에 이제 일본어를 못하는 아이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문제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일본 공연은 그렇게 아주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하던 그대로 공연들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점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대라는 곳이 이제 항시 어떤 폭죽 같은 것도 터지고 위험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미끄럽기도 하고 관객이 또 어떤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연을 무사하게 잘 마치고 귀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괴물 신인 베이비몬스가 데뷔 1주년을 맞고 있는데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이제 890만 명을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뭐 상위급에 들어가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라고 볼 수 있겠고, 거의 뭐 블랙핑크나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나이들이 이제 30살에 가까워지고 이제 은퇴 연령에 가까워지죠, 사실. 그리고 이제 있지나 그 바로 밑에 이제 여자 아이돌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구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 4세대나 5세대를 통틀어서는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제일 강력한 글로벌 팬덤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럭뷰 뷰디오는 총 8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드립이 9,967만 회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럭뷰에 근접을 하고 있고, 빌리언웨어 퍼포먼스 비디오가 이제 역시 9,500만 뷰를 넘어서면서 이제 1억 뷰에 거의 가까이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어느덧 4월 1일이 지났고 데뷔 1주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도에 데뷔를 하고 2번 정도의 앨범을 내고 팬사인회식을 가장한 콘서트를 가장한 이제 팬사인회를 일본 포함해서 이제 아시아 무대를 통해서 했고요. 뭐 광고, 화보 촬영 등 대단히 이제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월드 투어가 이제 1월 달에 우리나라 그 서울 KSPO 돔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미국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는 일본 공연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5년도 이제 컴백이 언제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좀 궁금하긴 한데, 좀 빠른 시간에 컴백을 한다고 하니까 잘하면 아시아 투어 중에 컴백 일정이 잡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현재 미국 투어 이후에 그 일정이 이제 없기 때문에 추가 일정이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제일 궁금한 것은 이제 일본에서의 돔 투어에 언제 근접을 하는지, 뭐 현재 2만 가까이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태국에서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라자방글로라든가 이런 수많은 그 스타디움급에서 언제 공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에요.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K-팝 걸그룹 중에 가장 빠르게 도쿄돔에 진입을 할 것인지, 그렇게 되려면 거의 이제 올해 안에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YG엔터에서 이런 기획력이 있을런지 좀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트레저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트레저가 이제 평화의 전당에서 3회 공연을 마치고, 평화의 전당은 뭐 5,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도시에서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한 3,000명 규모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어서 이제 일본에서 10회차 공연이 있는데 전부 매진이 됐다는 소식이에요. 효고에 효고에 이제 지라이온 아레나죠. 4월 23일과 24일 이 3회차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만석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아레나고요. 다음에 이제 아이치에 있는 스카이 엑스포, 여기는 5월 2일과 3일 6,500명을 이제 동원할 수 있다 그래요. 이 엑스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칸막이를 해체하면 이제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 현재 올라온 그런 다른 사이트들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6,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일본 후쿠오카에 종합전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8,000명 정도 수용을 하고요. 5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공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공연의 맨 마지막으로 사이타마의 슈퍼 아레나, 우리나라에 이제 그래도 이름값을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은 이제 이곳에서 많이 그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현재 22,500명을 수용하고 여기에서 3일 동안 공연이 있습니다. 5월 17일, 18일 낮과 밤 이렇게 공연을 하기 때문에 3회 이제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2만 5천 명 정도 이 10회 공연에 이제 관객을 동원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모두 다 매진이 됐다고 하네요. 뭐 시야 제한석까지 다 풀어낸다고 하니까 조금 규모는 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 공매도가 이제 31일 날 재개가 됐잖아요. 그죠? 누적 공매도량이 이제 한 53만 주 이렇게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매 비중을 보면 거의 이제 10개 중에 1개. 지금 오늘도 이제 7.97%, 어제가 9.18, 3월 31일이 10.20, 공매도 처음 시작했을 때가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거래대금을 보면 9억 4천만 원, 뭐 6억 6천만 원, 오늘이 이제 4억 4천만 원 정도인데 현재 공매도 평균가를 보면 4,985원이죠.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이제 4,960원이니까 조금 5천원 한 2, 300원 요 상단에서 이제 이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약간 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가 주식 투자 거의 뭐 초기라고 해야죠. 저는 이제 100만 원짜리 황제주, 뭐 롯데칠성, 롯데제가 이런 데 투자를 하다가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이제 137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떨어져서 제가 3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100만 원에 샀단 말이죠. 가진 돈을 전부 올인했어요. 그때 초기라 이제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뭐 수급도 없고 뭐 올라오질 않아요.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제가 보냈는데 뭐 올인을 하고 이제 주식을 한지 이제 얼마가 되질 않으니까 매일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아모레퍼시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공매도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이제 주가를 낮춰도 이득을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주식이라는 게 꼭 올라가야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주가를 낮춰도 이득을 보는 그런 세력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게 됐어요. 물론 이제 선물의 콜풋을 통해서 방향성 게임을 통해서 상승에도 베팅하고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란 게 참 이상한 상품이다. 어떻게 주가가 하락하는데 수익이 날까?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결국 이렇게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4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85만 원에서 막 하루에 5만 원도 올라오고 10만 원도 올라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공매도 세력들이 꾸준히 137만 원부터 이제 주가를 눌렀을 거 아니에요. 85만 원까지. 거의 뭐 한 뭐 40% 이상 주가를 누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1년이 지나서 이 쇼키즈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섭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 눌렸던 주가가 폭발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쇼 커버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쇼키즈라고 쓰질 않고. 근데 언제부터 쇼키즈라고 이게 바뀌더라고요. 쇼 커버링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대중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쇼커버링, 쇼케이지 일어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극복하는 것은 실적이 좋은 기업에선 할 수가 없다. 실적이 나쁠 때, 이때, 그리고 무한정 되지 않더라고요. 그 85만 원대 가니까 더 이상 그 공매도가 사라지더라고요. 거래가 안 돼요. 더 이상 거래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급이 역전되고 실적이 개선되니까 이 공매도가 다시 쇼키즈로 대갚아서 주가가 폭등하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지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전에 보면 이제 이 공매도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뭐 0.1%, 0.2% 있다가 지금 10%대로 공매도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10명 투자하면 1명 정도는 내가 지금 주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매도 물량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물량을 이제 일부 또 투자자들이 받고 있고, 그런데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가 주가 변동폭이 되게 큰 종목이잖아요. 밈 종목 같이, 특히 블랙핑크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블랙핑크 컴백한다 그러면 그 전부터 이제 들썩들썩여서 아마 이 공매도하는 세력들도 이제 빨리 대갚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뭐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이제 1,000만 주, 2,000만 주, 막 3,000만 주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뭐 주가가 5% 올라갈지 10% 올라갈지 뭐 20% 올라갈지 이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무한정 이 공매도를 누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주가 조정 기간에 잘 매집을 해 두시는 것이 저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극복은 실적밖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드리면, 블랙핑크, 여기다 이제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넘사벽 그룹, 남녀 그룹들의 복귀, 이것도 공매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그룹이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건 실적이죠. YG 플러스의 실적을 이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이제 62평과 7.70 정도로 이 차이가 줄었네요. 여기 5,000원 선을 이제 이탈하고 요 부분이 이제 7.7%예요. 아직까지 골든 크로스는 깨지지 않았고요. 유지가 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드렸다시피 60일 이평선에서 한번 만나고 조정을 하고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뭐 만약에 수평으로 만난다 그러면 한 5,000원 선에서 만날 수 있고요. 좀 약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만나면 이제 한 4,500원 선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지금 현재.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질 못하고 여기서 62평에 이제 근접을 한다고 하면 주가가 만날 수 있는 위치는 대략 4,500원과 한 5,000원 사이, 횡보를 하면 5,000원, 주가가 정상적인 그 가격대로 하락을 해서 62평선과 만나면 한 4,500원 선에서 만날 수 있다. 뭐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4월달 정도가 거의 갈 것이고, 물론 뭐 YG 플러스가 언제 공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주가가 급등할 이 가능성은 뭐 지금 항시 열려 있죠. 지금부터 앞으로 한 달, 두 달 이내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시는데 그건 뭐 제가 권유할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주가가 뭐 4,500원 선 이렇게 요 사이에서 기회를 준다 그러면
매직 기회로 삼으셔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 관세 문제,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주가 조정을 주면서 이제 기회를 주는데, 글쎄요, 뭐 주가의 흐름은 이제 전혀 알 수 없고요. 내일 이제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에 그 상호관세 부과 얘기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예요. 이미 기존에 이제 다 예측하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 20% 전후에서 이게 나올 것이다. 이게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나올 건지, 아니면 각 국가별로 이제 세밀하게 나올 건지, 뭐 이런 부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가 오늘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사실 뭐 제일 큰 적자국은 중국하고 유럽이에요. 이 두 나라 무역 적자가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미국은 뭐 중국하고 유럽 목만 비틀면 되지, 그 나머지 국가들은 한 뭐 600억 달러 이렇게 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다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유럽도 그렇죠. 뭐 베트남도 그렇죠. 아일랜드, 독일, 뭐 캐나다, 우리나라, 일본, 멕시코 다 미국하고 지금까지 사이좋게 지냈던 그런 국가들이에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무역국자 내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미국이 동맹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들이에요. 그런 국가들에게 멱살을 쥐어 잡아서 뭐 관세 부과할 테니 우리나라 공장 줘라. 공장 짓는 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인건비가 그렇게 높은데 뭐 저렴한 의류 같은 거, 뭐 생활용품 같은 거 이런 거 미국 가서 공장 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승부가 나겠어요, 그죠? 제조업이라는 게 어떤 범용 상품, 일상생활 상품 같은 거 진입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인건비 국가들이 이기는 게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이런 이유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안 만들어요. 여러분들 다이소나 가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죠? 만들 줄 못해요.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우리나라도 하물며 개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국가도 못 만드는데, 개인당 1인당 그 국민총소득 8만 달러가 넘는 미국에서 일상생활용품을 제조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 국가들의 공장이 전부 미국으로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국에 미국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고요. 현재 뭐 물가를 한 2% 정도 올려서 뭐 한 5, 600만 원 정도 구매력 욕구가 떨어진다. 그러면 미국 경기도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버틸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유럽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무역 비중이 11%밖에 안 돼요. 수출입이.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자기네 내수나 다른 국가들하고 교역에서 발생하는 거지, 미국 10% 거래하든 안 하든 중국은 그렇게 신경 안 쓴다니까요. 유럽은 또 자체적인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유럽 내에서 소비가 이어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YG 플러스를 벗어나서 얘기를 드리면은, 그래서 이 3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잖아요. 어디냐면 중국, 유럽, 그 다음에 캐나다잖아. 다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멕시코처럼 미국 의존도가 강하거나 베트남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국 의존도가 강하고 내수 시장이 크지 않아서, 구매력이 크지 않아서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를 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유연하게 협상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도 내가 좀 힘이 있다 이런 국가들은 그냥 그대로 맞받아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유럽, 캐나다를 굴복시킨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피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25% 관세 부과하면 미국의 한 해 자동차 판매가 1,600만 대 이 정도 되는데 그중에 800만 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현대 기아차가 170만 대 파는데 현재 65만 대, 뭐 늘어서 한 3분의 2 정도, 100만 대 이상을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제 국내적으로 공동화될 가능성, 현대 실적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때문에 국내가 공동화될 가능성, 한 몇십만 대 이런 부분들이, 공동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해로 남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장기적으로 25%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관세 문제, 뭐 복합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었죠. 코스피 지수가 0.62, 코스닥 지수가 다시 0.95% 이제 하락을 하면서 수급이 좋지 않아서, 공매도가 현재 10%에서 5% 전후에서 지금 한 3일간 진행이 되면서 약간 주가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공매도는 언젠간 다시 되갚아야 될 그런 물량이다. 사서, 특히 YG 플러스처럼 1,000만 주, 2천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5%, 10% 뛰어오르는 날은 이 공매도들의 큰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서 갚아야 되죠. 그러면 10% 오를 게 15% 오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 지금 5,000원 선에서 하락하면서 기회를 주면 잘 매집을 해두고 블랙핑크 컴백 때 한번 승부수를 내보자. 뭐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